동해안 망상 해변에 있는 오토캠핑 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. 카라반이 굉장히 여러 대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각 카라반마다 조그마한 마당이 있어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. 카라반은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싱크대가 잘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고 침대 머리맡에 옷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옷장도 꽤 깊고 옷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난방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온도를 맞추어 놓으면 따뜻했습니다. 식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음식을 해 먹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. 인덕션 레인지도 보이고요. 그리고 수세미와 퐁퐁도 준비되어 있네요. 냉장고도 꽤 큼직하고 에어컨도 잘 갖춰져 있고요. 반대편에는 더블 베드 정도 사이즈의 2층 침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. TV가 있고요. 그리고 욕실이 있는데요. 욕조도 조그마하게 하나가 있었고요. 온수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주방 도구들도 잘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더군요. 물론 전기밥솥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와이파이도 잘 잡혀서 데이터 걱정 없이 쓸 수 있었고요. 이제 마당에 나와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화롯대 중 가장 간편한 메쉬로 된 접이식 화롯대입니다. 이 화롯대는 사이즈도 꽤 크지만은 가볍고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. 카라반 캠핑장은 따로 숯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화롯대와 숯을 직접 준비해 와야 됩니다. 숯을 가져왔고요. 그리고 가리비를 묵호 시장이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묵호 시장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묵호 시장에 이렇게 해산물, 그러니까 조개류나 이런 것들 파는 데들이 별로 없어서 찾아서 샀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았습니다. 맛있게 먹었고요. 그리고 하루 잘 자고 다음날 앞에 해변가로 산책을 나왔는데요. 아침에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것이 있고 데크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. 데크로 산책을 하는데 오리들이 있네요. 물은 바닷물이 소통하는 물 같기는 한데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산책로 옆에 나인비치 37 서프라는 그런 리조트가 있는데요.
요즘 강원도 쪽에 대부분의 해변이 서핑 비치로 이렇게 잘 꾸며져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모래사장에는 이렇게 침대들이 있어서 여기서 꼭 서핑을 안 하더라도 맥주나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이날은 평일날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진 없었습니다. 다음은 아침 식사를 하러 묵호항 건너편에 있는 해오름 식당이라는 곳을 갔는데요. 미리 정보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가서 매운탕을 먹기 위해서 갔는데 대구탕을 시켰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었습니다. 아침 식사를 하고 차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해랑 전망대라는 곳을 갔습니다. 이곳은 바다 쪽으로 전망대가 쭉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. 입장료는 따로 없었습니다. 오랜만에 동해 바다를 보니 정말 가슴이 탁 트이네요. 바다 쪽으로 쭉 걸어 나가면 이와 같은 조형물도 있고요. 물속이 하도 맑아서 물고기들이 노는 것이 훤히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. 밑에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찔하더군요.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라는 곳이 바로 뒤에 있는데요. 도제비골이라는 것은 도깨비의 과거 말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곳은 2021년도 6월쯤에 개장을 했더군요. 과거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. 바다를 바라보는 아주 높은 전망대와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때가 매우 늦가을이었는데 꽃들이 아직 있네요. 입장료는 어른 2,00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요. 이 입장료를 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.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자이언트 슬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. 거진 한 90m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요. 저기 보이시는 스테인리스 관을 타고 내려오는 좀 아찔한 그런 놀이기구도 있었고요.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공중 자전거가 있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입장료 2,000원 외에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고요. 바다 쪽으로 아찔한 전망대가 연결되어 있고요. 역시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. 슈퍼트리라고 하는 도깨비
나무로 불리는 왕버드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도 있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닷가 경치가 정말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한 해변처럼 아름다웠습니다. 멀리 아까 관람을 했던 해랑 전망대가 보이네요. 그리고 바다 쪽으로 쭉 난 전망대를 걸어 나가다 보면 지금 보이는 것이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쌍가락지 조형물과 도깨비불을 모양을 한 조형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위에 새 한 마리가 쉬고 있네요. 바닥이 투명한 곳도 있어서 아찔하더군요. 멀리 망망대해에 배들이 떠 있는 모습이 아름답네요. 바로 옆으로 나오면 묵호 등대가 있었습니다. 이 묵호 등대는 입장료가 없고요. 무료인데요. 내부의 계단을 통해서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예쁘게 벽화를 잘 꾸며 놓았네요. 올라가는 길에 전국에 있는 등대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. 등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해 바다와 근처의 경치입니다. 좀 전에 봤던 스카이밸리 전망대가 보이네요. 우리나라 유인 등대 전체의 지도가 전시되어 있네요. 자, 내려오는 길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. 건강체크 헬스게이트라는 겁니다. 나도 지구인? 저 사이를 걸어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고요.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데크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꽃들도 예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. 잘 가꾸어 놓았네요. 카페 클램이라는 곳을 들렀는데요. 이곳은 망상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꽤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. 빵이 먹음직스럽게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이곳은 직접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. 테이블로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, 그리고 해변가 바로 앞이라서 바다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. 바깥에도 의자와 테이블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.
올라오는 길에 강릉중앙시장을 항상 저는 들리는데요. 유명한 베니닭강정과 그리고 이날은 홍게가 아주 좋아서 홍게를 사서 쪄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송라사라는 절을 들렸는데요. 이곳은 강릉 연곡면에 있는 절인데요. 좀 조그마하지만 꽤 유명한 전설이 있는 절이어서 한번 들러보았는데요. 옆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바위가 있고 바위 앞에 맷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맷돌 위에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보이시죠? 저 돌멩이를 붙잡고 맷돌 위를 돌려보면은 뻑뻑하게 잘 안 돌아가면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잘 돌아가면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. 한번 돌려봤는데요. 뻑뻑하게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제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하고 조그만 기대를 했답니다.